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독도 낱장 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 만들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을 먼저 연습을 해보고요. 예쁜 무늬의 원단을 이용을 해서 낱장 쿠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의미 있는 낱장 쿠션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상품 안에 바늘 2개가 이런 플라스틱 통에 안전하게 들어 있어요. 바늘을 보시면 흔히 보시는 바느질 바늘 옆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바늘이 있고요. 실을 위쪽에 있는 홈으로 눌러서 끼우는 요술 바늘 하나, 이렇게 2개가 들어가거든요. 바늘은 2가지 중에서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술 바늘에 실을 한번 끼워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실이 있죠. 실을 부르셔서 요술 바늘을 보시면 바늘 끝부분에 살짝 홈이 있어요. 이 홈으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되거든요. 자, 실을 앞쪽에서 잡고 이 홈에 걸어서 실을 가운데 걸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실은 2줄로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한 40-50cm 정도 길이가 되도록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지어 볼게요. 검지손가락 위에 실을 매듭질 부분을 올려 놓으시고요. 바늘을 그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바늘과 실을 같이 잡아 주시고요. 자, 실을 2-3번 바늘에 이렇게 감아서, 이 감는 횟수가 많아지면 매듭이 굵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아서 그대로 아래로 쭉 내려서 바늘에 있는 실꼬임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게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짝 얘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을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자, 뒤쪽에 실이 당겨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매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듭 뒤에 있는 실을 잘라 주시면 깔끔하게 매듭을 만들 수 있어요. 요술 바늘이 아니라 일반 바늘의 경우에도 바늘에 실을 끼워 주실 때는 바늘끼에 실을 이렇게 넣어서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실을 바늘에 조금 더 쉽게 끼우기 위해서는 넣을 실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잡으시면 이 실이 앞쪽에 힘이 없어서 잘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짧게, 실을 짧게 잡고 바늘끼에 실을 넣은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갔죠? 실을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바느질 연습용 펠트지예요. 이 펠트지에 지금 쿠션 만들기에 필요한 바느질 방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 2가지를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요. 바느질 안내선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선을,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바느질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질은 실을 매듭 지은 다음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빼세요. 바느질 시작점으로 바늘을 빼신 다음에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실을 당겨 주시고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한 땀 앞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한 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진행 방향으로만 바느질 해가는 게 홈질이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진행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홈질이에요. 자, 홈질을 이렇게 한 줄로 바느질 했는데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도 앞면과 거의 흡사하죠.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매듭은 바늘을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여기 꼬임이 생기죠. 이 꼬임을 그대로 아래로 내리면 원단과 맞물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꼬임 부분을 손으로 잡고 실을 당겨주시면 여기 매듭이 생겼어요. 매듭이 너무 작아서 빠져나올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두세 번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홈질을 더 연습을 하고자 하시면 안내선을 그린 다음에 연습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음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음질도 바느질 안내선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매듭을 지어서 뒤에서 앞으로 빼시고, 박음질은 한 땀 뒤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당겨주세요. 한 땀 뒤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아까 홈질하고는 다르죠. 홈질은 계속 앞으로만 갔다고 하면 박음질은 뒤로 가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땀 뒤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뒷면을 한번 보면요. 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튼튼하게 바느질 할 때 박음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바늘땀을 작게 하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바느질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박음질도 부족하시면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구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쿠션을 만들 예정인데요. 창구멍을 정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원단 끝부분에 시접이 이렇게 접히고 반대쪽도 시접이 이렇게 접혔을 때 이 두 원단을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공구르기로 해볼 거예요. 접혀져 있는 원단 끝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을 뺐으면 실을 그대로 위로 넘겼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바늘을 이렇게 뜹니다. 위쪽 원단에 접혀진 선을 따라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실을 당겨 주시면 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래쪽 원단에 한 땀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으로 한 땀. 자,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실이 보이는데요. 실을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바느질이 다 되고 나면 실을 당기게 되는데, 실을 당기면 이 두 개 원단이 이렇게 맞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게 공구르기예요. 인형이나 쿠션처럼 안쪽에서 바느질해서 뒤집어서 솜이 들어가는 경우는 창구멍을 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매듭 같은 경우에는 매듭을 여기에서 이렇게 지어줍니다. 여기 매듭이 여기 생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단과 원단 사이에, 지금 여기가 끝부분이라서 표가 나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단과 원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두 개 원단을 바느질 했기 때문에 지금 매듭이 있는 가장 가까운 데로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앞이나 뒤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바늘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실을 세게 쏙 당겨주시면 매듭이 안으로, 이 원단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느질 연습을 3가지를 했죠. 홈질, 박음질, 공그르기를 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독도 나창 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단에 독도 무늬가 인쇄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나창 쿠션의 앞면이 되는 거고요. 귀여운 토끼가 인쇄되어 있는 무늬 원단이 뒷면이 돼요. 우리가 연습한 바느질 방법 중에서 박음질은 쿠션에 테두리 바느질을 할 때 많이 할 거고요. 홈질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단의 여기 안쪽 액자처럼 보이는 이 안쪽 면에 흰색과 하늘색의 경계선을 따라서 홈질을 한번 해볼 거고요. 바늘을 매듭 쥐어서 뒤에서 앞쪽으로 뺍니다. 그런 다음에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빼주세요.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홈질이 돼요. 홈질은 보통 원단에서 주름을 잡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홈질을 했죠. 지금 실을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단에 주름이 지죠.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을 때 홈질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주름을 잡을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부분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이 당기지 않도록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홈질은 진행 방향으로만 바느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번 바느질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처럼 제가 실을 빼지 않고 바늘을 3번 넣었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실을 당겨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바느질 하고 싶으시면 여기 바깥쪽에 이 점선 부분을 따라서 한 번 더 바느질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제 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쿠션은 무늬 원단에 인쇄되어 있는 바깥쪽 테두리 선을 따라서 먼저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원단을 재단을 해줬죠. 뒷면 원단을 보시면 한쪽에는 무늬가 있고 한쪽에는 무늬가 없죠. 무늬가 있는 부분이 겉면이고요. 이 겉면 원단이 위로 보이도록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독도 무늬가 있는 이 무늬 원단의 겉면이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놓아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개의 원단을 이렇게 겹쳐 놓아 주시면 되고요. 2개의 원단에 둘레를 바느질해서 쿠션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바느질 안내선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원단 끝에서 1cm 시접을 두고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단 끝에서 1cm 위치에 그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원단에다가 바느질 안내서를 그릴 때는 지워지는 펜, 기화성펜이나 수성펜, 초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보통은 그려주게 돼요. 그러면 작품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느질 안내선이 혹시라도 표가 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워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펜이 있으시면 그런 펜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없으실 경우에는 이런 연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연필은 지워지는 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필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연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바느질 안내선을 그려줄 건데요. 먼저
원단 끝에서 1cm 지점을 표시를 하셔서 선을 그려주세요. 네 면을 다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안내선을 그려줬고요. 창구멍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창구멍은 원단을 겉과 겉을 맞대 놓고 안쪽 면에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이 원단을 겉면이 보이도록 뒤집어주고 솜을 넣어주는 구멍이 창구멍이에요. 자, 창구멍은 이런 모서리 부분, 요게 모서리죠. 이 사각의 모서리 부분을 하시면 마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평한 부분 아니면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으로 창구멍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 지금 사각은 표시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평평한 부분, 요 아래쪽으로 5, 6cm 정도 이렇게 창구멍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창구멍은 지금 바느질하지 않는 거고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바느질하기 전에 두 원단을 같이 잡고 바느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침핀이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원단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 원단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시침핀도 없다 그러면 시침질을 해줄 수도 있어요. 시침질은 이런 핀이 아니라 바느질로 원단을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시침질한 실은 나중에 다 제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바느질 모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순히 이 두 개의 원단이 둘레 바느질 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둘레를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큼직큼직하게. 두 원단을 고정하는 작업까지 해줬고요.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 여기가 창구멍이죠. 창구멍은 바느질하지 않아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이 둘레를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창구멍 끝에서부터 박음질로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실은 살짝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바느질 해주셔야 되고요. 원단을 뒤집어서 솜을 넣어주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하시면 그 부분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을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 박음질이 모두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침질한 실을 제거해 주세요. 여기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이 잘 뒤집어질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부터 먼저 뒤집어 주세요. 모서리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바늘로 이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당겨 올려 주셔도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시면 돼요. 솜을 넣으실 때는 창구멍하고 먼 부분부터 솜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솜을 넣어 주시면 돼요.
솜을 넣고 난 다음에 손바닥으로 양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균일하게 솜을 펴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원단의 시접이 이렇게 접혀져 있죠. 양쪽에 원단의 시접이 접혀져 있고요. 한쪽으로 바늘을 뺍니다. 시접 접혀져 있는 부분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원단이 이렇게 만났을 때 실이 있는 위에 원단이 그대로 아래로 내렸을 때 만나는 아래쪽 원단에 바늘을 넣어서 한 땀 떠주세요. 실을 당겨주시고 다시 이 실이 그대로 위로 올라갔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또 한 땀, 그대로 아래로 내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한 땀,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면 두 원단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거든요.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당겨서 여기를 전부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양쪽에 지금 다 바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르기의 마지막 매듭은 바깥에서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실 위치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매듭이 생겼죠? 이 매듭은 여기서 그대로 실을 잘라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매듭이 있는 위치에서 앞면 원단과 뒷면 원단 요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편하신 위치로 바늘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 실을 당겨 주시면 지금 매듭이 지금 밖으로 보이죠? 실을 조금 더 당기면 이렇게 쏙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실을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매듭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독도 낫장 쿠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 방법도 연습을 해보고 낫장 쿠션도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